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과의 꽃, 미적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목차입니다. 처음에 미적분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미적분의 정의부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은 미적분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턴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자세한 건 가서 말하고요. 그 다음은 미적분의 가치와 필요성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휴대폰, 보고 있는 유튜브, 살고 있는 집, 다 미적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과의 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미적분을 선택한다면 배울 그 자세한 내용과 성적 산출 방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친절하죠? 그 다음은 이 과목과 당신이 선택할지도 모르는 이 직업들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시작해볼까요? 먼저 미적분의 정의입니다. 미적분은 수학의 한 분야로서 극한, 함수, 미분, 적분, 급수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미적분은 속도, 가속도 같이 일정하게 변하는 양들의 값을 구하는데요. 이런 속도, 가속도 개념은 어, 대학 가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대학 가서 여러분이 과학을 할 때에도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 기하학이 이제 모양의 중심을 둔 학문이고 대수학이 연산과 그 활용에 대한 학문이면 미적분학은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변화, 이런 변화에 중점을 둔 학문입니다. 현재 이제 미적분은 크게 두 개의 분야로 이렇게 분류되는데요. 미분하고 적분이겠죠, 당연히. 네, 미적분이. 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정 내에서는 이렇게 미분, 적분 말고도 수열의 극한이란 파트가 추가돼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교과과정 내에서 수열의 극한은 이제 수학 2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하고 똑같아요. 근데 정의역이 이제 자연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의역에 있는 n, 변수 n이죠. 이제 변수 n을 이제 자주자주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버리는데 그때마다 이 수열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변수가 자연수인 그런 함수를 그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단원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법 단원에서는 역시 수투에서 배운 그 다항함수의 미분하고 도함수의 정의, 그 리미트 h분의 뭐 뭐시기 뭐시기 있죠. 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이런 함수들을 미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배우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걸 통해서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려가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대요. 그 교육과정 평가원이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네. 그다음에 이 적분법 파트에서는 역시 수투에서 배웠던 그 정적분 개념, 넓이 구하는 거 있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함수 이렇게 막 지수 함수 같은 거를 적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 곡선의 넓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수투에서도 막 2차 곡선 이런 거밖에 안 구해봤잖아요. 네, 여러 가지 모양의 함수를 이제 넓이를 구해볼 수 있으니까 재밌고요. 또 입체 도형의 부피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이제 미적분을 배운다 하면은 여러 그래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미적분이 재미있는 면도 있습니다. 네. 네, 미적분의 역사입니다. 미적분의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기초를 닦은 시기까지 총 4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는 이렇게 적분에 접근을 하긴 했는데 얘네가 엄밀하지도 않고 이론이 그렇게 체계적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얘네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접근까지는 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이게 철저 검토법이라는 건데, 철저 검토법이 뭐냐면 F2를 구하고 싶은데 F2에서, 그러니까 X는 2에 가까운 값들 1.5, 1.8 이런 것들을 계속 가까이 집어넣으면 F2랑 비슷한 값이 나온다. 이게 철저 검토법이고요. 지금 극한의 개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인도에서 미적분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얘네가 수학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 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인도에서는 무한급수, 그러니까 공비 R이 1보다 작거나
작을 때 그죠? 공비R 1보다 작을 때 얘네가 수렴을 하는데, 수열의 합을 이제 무한의 범위까지 이렇게 늘린 게 무한급수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개념을 처음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미분의 초기 형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 시대에는 페르마라는 사람이 있죠. 페르마 유명하죠. 이 사람이 미분 후 0을 찾아서 극 그러니까 미분 후 0이 되는 그 x의 값을 찾아서 극대 극소 값을 구한 그런 과정을 얘네가 체계화 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있습니다. 얘네는 그 서로 지들이 미적분을 발전시켰다, 너는 내 표절자다, 서로 이렇게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서로 독립적으로 얘네가 미적분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근데 좀 스타일이 다른데, 뉴턴은 이제 고배미 분법이나 뭐 이런 자기만의 독특한 계산법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 걸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미적분의 물리학의 범위까지 확장시키는데 기여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이 사람이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미적분 기호나 이런 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인테그랄 기호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를 닦은 시기, 예, 기초라고 간단히 적었죠. 리만, 이 사람은 리만 적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대학 수학 가면은 배울 거예요 아마. 수학과 학생들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로빈슨,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 전까지 극한의 개념을 미적분에서 굉장히 남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극한이 싫다 이러고 비표준 해석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세한 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미적분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적분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전자기기, 네, 그다음 네트워크 이런 곳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요. 기상예보 시스템을 예로 들어도 이제 태풍이 어느 곳으로 이동할지 예측할 때 이 경로, 이전까지의 경로를 미분한다면 그 다음 그려질 경로, 이걸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다음 경로를 이제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예측,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고요. 이게 일반 과속 단속 카메라와 다른 이 기술은 구간을 정해놓고 양쪽 끝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이렇게 정해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D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 통과했는지 그 시간을 재는 겁니다. 이걸 시간 변화량 델타 T라고 하고요. 델타 T를 이렇게 D를 나눠주면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줍니다. 극한을 취한다 그러죠. 이렇게 된다면 차의 평균적인 속도가 나오고요. 이 속도를 통해서 이 지나가는 차, 이놈이 과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V 평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도로는요, 균형 가격 설정이 있습니다. 균형 가격 설정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시장 가격이 정해지는 건 이제 상식인데요. 이걸 바로 균형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교점에서 Y좌표가 균형 가격일 텐데요. 이 교점을 알려면 이 두 그래프, 수요와 공급 이 그래프를 잘 알아야겠죠. 근데 이게 항상 이 그램에서처럼 직선처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적분이라는 이 도구가 흔히 이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왜 경제학이 문과 과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사회현상, 여러 가지 사회현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도 미적분이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그래프라던가 실업률 그래프라던가 이런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미적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조사하는 그래프는 모두 이제 이렇게 미적분을 필요로 합니다. 요약하자면 미적분은 이제 자연 상태나 사회 내에서의 수많은 이제 운동과 변화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답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현상을 미적분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고력, 그 다음에 자신이 탐구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을 배워야 한다는 게 이과생인 저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미적분의 가치와 필요성입니다. 네, 미적분 합습 내용과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내용들은 에듀네 티클리어의 교육과정 안내 지침 그쪽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네, 먼저 학습 내용인데요. 일단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먼저 현대 수학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도구가 바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내용은 나중에 정적분 개념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소단 1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수열의 수렴, AN이 수렴, 발산 이런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극한값이라는 건 A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AN의 값을 구하라. 이게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어떻게 될지 탐구해보는 게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입니다. 급수는 먼저 수렴, 발산 역시 수열이랑 비슷하죠. 급수는 뜻이 원래 수열의 합을 무한으로 n을 무한으로 보낸 다음에 수열의 합이 sn이죠.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의 값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단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특정한 값을 가질지 아니면 안 가질지 그걸 따라서 수렴 발산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등비급수, 원래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이거죠. 근데 이게 어뢰 범위에 따라서 값을 가질지 안 가질지 결정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게 바로 이 급수 단원이고요. 그 다음 미분법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을 먼저 배웁니다. 여기서는 잠시만요. 네,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을 배우고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 친구들을 다 미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단에서 배운 내용이고 플러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거까지 배웁니다. 정리. 다음 2단원에서는 여러가지 미분법을 배우는데요. 여러가지 미분법은 먼저 목세 미분법. 이거는 fx분의 gx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된 함수를 어떻게 미분할 건가 하는 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f, gx 이렇게 합성된 함수를 미분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좌표와 y좌표가 있는데 이게 별개의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둘 다 표현이 되고요. 이것들을 미분해서 함수를 파악하는 게 바로 매개변수의 미분, 이 내용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 음함수는 y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x제곱 이런 y제곱에 건덕지가 붙어있는 함수들을 미분하는 음함수의 미분법.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아까 합성함수의 미분하고 비슷해요. 만약에 f와 g가 있는데 둘이 역함수 관계다. 그러면 둘이를 합성하면은 뭐가 될까요?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한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 gx를 미분한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는 과정을 이제 이 단에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 도함수 활용입니다. 도함수 활용은 이전까지 배웠던 그 단원의 내용을 활용해서 다양한 그래프를 미분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거나 도함수를 활용해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던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개형을 그린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걸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부등식. 그 다음 속도, 가속도 개념도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말했죠. 자연 상태에서 변화하는 속도와 가속도는 미적분에서 많이 다룬다고. 그 다음에 적분법 파트입니다. 적분법 파트에서 먼저 첫 번째 여러 가지 적분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이 있는데요. 치환적분법은 인테그랄 안에 x가 아닌 다른 뭐 t, s 이런 다양한 변수가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주고요. 부분적분법은 곱셈 미분법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반대입니다.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겠죠. 곱셈 미분법 거꾸로 하면 부분적분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적분을 활용해서는 뭐 입체도형이라던가 아까 1단에서 배웠던 급수와 정적분을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구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겠죠. 미분 파트에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속도와 거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방식. 성적 산출 방식은 기존의 상대평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는 그런 방식을 똑같이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성취도는 100점 만점에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100점에서 90점이다 이러면 A, 89점에서 80점이다 B,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둘 다 똑같이 생활기록부가 기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이 반영하는 점수는 바로 상대평가 점수,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적분과 관련한 진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웬만한 자연공학 계열은 이제 말할 것도 없으니 많이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정해진 입력값에 따라서 산출물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엄청나게 접하게 되는 직업군이기에 미적분과도 이 직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또 보안 문제로 골머리 썩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으로는 잘못 썼네요. 보험 계리사가 있습니다. 보험 계리사가 뭐하는 직업이냐면 보험 상품을 직접 만드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서 정해진 보험료와 보험금을 이 사람들이 정하는 거죠. 네. 보험료와 보험금을 이 사람들이 책정하고 가입한 고객들과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그 다음은 금융증권 전문가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변하는 그 주식시장 그래프, 주식 그래프,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적분이라는 도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직업들 말고도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미적분을 비롯한 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고등학교 때 미리 미적분을 배우셔서 이제 대학교 가서 미적분 배우면서 고생하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